이별을 통보당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과연 후회하고 힘들어하기는 할까 싶어 자꾸만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겨운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인다면 속이 상하고 화도 나잖아요. 그런데 만약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사실은 힘들어하고 있었다면 또 다른 차원의 혼란스러움이 몰려오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 즉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 실제로 어떤 심리 변화를 겪고 또 어떤 행동 양상을 보이는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별을 통보한 쪽이라고 해서 전혀 힘들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별 후유증이 나타나는 시점이나 강도가 제각각이어서 상대가 얼핏 편해 보이거나 즐겁게 지내는 듯 보여도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의 후폭풍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후폭풍의 여파가 크면 재회를 원하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마음이 더 멀어지거나 새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 상대방이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꽤 복잡한 심리작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 겪는 주요 심리 변화를 단계별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각 단계에서 여러분이 취하면 좋은 행동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상대의 심리 변화를 이해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오래전부터의 고민과 결심, 그리고 초기 후련함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이별을 통보했다면 그 결정은 대부분 꽤 긴 시간 동안 고민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홧김에 이별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화해하고 다시 만나는 일이 잦으니 여기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꺼낸 이별의 말은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토해낸 뒤에 해방감을 상대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시기에 이별을 통보한 사람은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다고 느끼고 동시에 이 관계에서 자신이 가져야 했던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 통보한 경우엔 상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부담이나 스스로 짊어졌던 책임감이 크게 줄어드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마치 독재자의 통치가 끝나듯 자유로움을 만끽한다고 느끼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보라며 매달린다면 상대는 일시적으로 자존감을 높이게 됩니다. 역시 내 결정이 옳았어. 이 관계에서 내가 더 우위였어. 같은 식으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직 미련이 남아있어도 마음이 어느 정도 식어 있으니 매달리는 모습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느껴지고 그래서 더욱 단호하게 뿌리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시기에는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에 젖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나 활동들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며 노는 등 싱글 라이프를 누리면서 이제야 해방됐다는 기분을 맛보죠.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최선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흔적을 지우고 나 역시 아무렇지 않은 듯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괜히 상대방의 SNS를 들락거리거나 프로필 사진을 감정적으로 바꿨다, 바꾸지 않았다 하면서 티를 내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상대와 똑같이 흔적을 지우고 오로지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정작 직접적으로 티를 내지 않아도 왜 연락이 없지 하는 궁금증을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내 삶을 안정적으로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실감과 의심의 싹입니다. 인간의 뇌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꽤 오랜 시간 보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 새로운 자유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행복을 느끼는데 한계가 생기게 마련이죠. 결국 그 사람의 무의식은 그때도 좋았는데 하고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한때 가졌던 익숙하고 편안한 감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 여러분이 문득 떠오르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여러분과 함께 자주 보던 풍경을 다시 마주치거나 과거에 자주 마셨던 음료를 보거나 혹은 주변에서 닮은 사람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했던 감정이 떠오를 수 있어요. 내가 잘 헤어졌나? 진짜 이게 맞나? 하는 식으로 이별 선택을 재평가하게 되고 지금 누리는 자유가 과연 정말 행복한 것인지 스스로 의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별을 통보한 사람의 자존심도 만만치 않게 작동합니다. 이미 내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 없이 살아야 해 하는 식으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더 의도적으로 SNS를 열심히 해보거나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으며 억지로라도 잘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죠.
사실은 불안함이나 미련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남들에게는 티를 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본 여러분이 흔들려서 연락을 시도하면 상대는 역시 내가 우위에 있어라는 생각을 다시금 굳히며 거절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평소와 달라진 모습을 과도하게 드러내기보다 자연스럽게 내 일상 속에서 달라진 분위기를 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예전보다 멋진 옷차림을 갖추고 새로운 취미나 자기계발 활동을 하며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SNS 게시물을 평소와 비슷한 빈도로 올리면서도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자주 업데이트하면 저 사람 나 의식하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평소의 패턴을 유지하되 작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이도록 신경 써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찾아오면서 재회를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만남이나 활동으로 공백을 채워보려 애썼지만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지치고 허무함이 커지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겉보기엔 여전히 잘 지내는 듯 보이더라도 속으로는 정말 이게 잘한 선택이었을까 하는 불안과 우울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상대방은 여러분을 완전히 잊었다고 믿었던 자기 자신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하죠. 내가 이별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나? 혹시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자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밤늦게 혼자 괴로워하다가 충동적으로 전화를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벨만 울리고 끊어서 부재중 전화 흔적을 남긴다거나 소셜미디어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서 은근히 자신이 힘들다는 걸 표현하기도 하죠. 가령 옛날 사진을 다시 꺼내어 올리거나 카톡 상태 메시지에 수상쩍은 노래 가사를 올려놓고는 이거 혹시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인가? 하고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이런 시그널을 보낼 때마다 여러분이 곧바로 달려가 연락한다면 재회의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애매한 관계가 지속되어서 결국 제대로 된 재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서로 감정이 흔들리기는 해도 결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복잡한 상황만 계속될 뿐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당장 다시 만나서 모든 걸 원상복귀해야 해 라는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일정 기간 거리를 두고 서로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편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이 취하면 좋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선 상대가 자꾸만 미련을 드러내더라도 지금 당장 확답을 주거나 재회를 조급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별을 통보하고 나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하고 상대 스스로 더욱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그 불안정한 감정에서 벗어나 성숙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도 그 사이에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상대가 정말로 나를 다시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공허함을 일시적으로 달래기 위한 만남을 원하는 것인지를 신중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원한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은근히 관심을 표현하되 직접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이제는 예전과 달라졌어. 네가 없는 시간 동안 나 자신을 돌아봤어.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별을 통보한 사람은 처음에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이별을 실천했다는 해방감에 기뻐하고 즐거움을 찾으며 지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행복한 기억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혹시 내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죠. 이때 자존심이 작용해 더 화려해 보이려 노력하지만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후회나 상실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떠나온 관계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재회를 시도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가오기도 하죠. 여러분이 이 시기를 현명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꾸는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에게 신경 쓰느라 놓쳤던 나만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을 수 있어요. 취미 활동을 하거나 미래를 위해 스펙이나 능력을 쌓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자기관리에 몰두하면 자연스레 자존감이 올라가고 상대가 여러분을 다시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재회 사례에서 그동안 너가 이렇게 성장해 있을 줄 몰랐다. 혹은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인다 같은 말이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가 조금씩 감지되더라도 내 마음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섣불리 연락하거나 맞대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거리감이 누적되면 상대 또한 자신의 진짜 감정을 확실하게 깨달을 기회를 얻을 테니까요. 그 뒤에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오해나 감정을 털어놓고
관계를 회복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섣불리 다시 만나면 또다시 같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이 기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스스로를 가꾸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끌리는 상대를 좋아합니다. 매달리는 모습이나 무너진 모습보다는 자존감이 높고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사는 모습을 볼 때 더 마음이 끌리게 되죠. 그러니 혹시 아직 마음이 아프고 공허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도 한 발 한 발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생긴 만큼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내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점검해 보는 것이죠. 친구들과 가볍게 운동을 해보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거나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런다고 진짜 잊혀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될 거예요. 가장 좋은 치유법은 결국 나 자신을 충실히 돌보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재회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이별을 통보한 사람도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즐겁게 사는 듯 보여도 속으론 언제든 그 시절을 떠올리며 갈등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어느 순간 폭발하듯 다가오기도 하죠. 그때 여러분이 단단해져 있다면 자연스럽게 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더 나은 삶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 겪는 대표적 심리 변화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일정한 법칙처럼 똑같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비슷한 흐름을 거칩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그 시기에 맞춰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연락하고 매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그렇다고 철저히 외면만 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가 혼란스러워할 때 오히려 나의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재회의 핵심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혹은 더 단호하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별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힘들고 복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조금은 마음의 짐이 덜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가 정말 잘 지내는지 후회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마도 그 사람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고 생각해요. 그러니 자꾸만 상대의 반응을 쫓기보다는 스스로를 가꾸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중년 연애 비결은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